생명존중 6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는 사실은 이제 피임에 대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그 중에 피임을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정자의 차단, 두 번째 난자의 차단, 세 번째가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네 번째가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통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낙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임신 중절이 되는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정자의 차단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방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영구적인 차단 방법,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난자와 관련된 난자를 차단하는 그러한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자와 관련해서는 이거 뭐 남성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여성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한시적인 차단으로 여성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란, 아예 난자를 갖다가 난소로부터 만들어서 배출하지 못하도록, 즉 배란을 갖다가 이제 막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서 경구 피임약 복용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죠. 요 경구 피임약 복용은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그래서 난자가 배출이 안 되도록, 즉 배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억제를 하고, 요즘의 경구 피임약은요, 단순하게 배란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 내막에 또 이제 변화를 시켜서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복용 방법은, 요건 이제 경구 피임약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제 약을 먹는 이제 건데요. 21일, 즉 3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는 쉬게 됩니다. 복용을 안 하는 거죠. 휴약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경구 피임약은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갖다 거두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오심, 이렇게 이제 헛구역질 난다든가, 구토, 또는 비정상적인 출혈이라든가 체중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건 체질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2, 3개월 정도 이제 습관화를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점인데요. 비교적 그래도 효과가 이제 높고,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요. 경구 피임약을 갖다가 이제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복용을 하는 건데, 복용하는데 진짜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리를 시작한 그 첫째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즉 하루에 꼭 하나씩은 먹어야 돼요. 왜? 요 약효가 24시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구 피임약을, 여성들이 이제 복용을 하는 경구 피임약의 실패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약물을, 즉 약을 갖다 먹는 거를 잊어버렸거나, 또는 어제는 아침에 일찍 먹었는데 오늘은 밤 늦게 먹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마음대로 복용을 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비교적 피임약 복용 앱을 갖다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경구 피임약의 경우는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피임 효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질환이라든가 내분비 질환, 또는 임신 중이나 또는 유방암, 자궁암, 심장병, 또 알레르기 질환자,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것을 금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점들이 이제 주의점이고요. 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피임 효과라든가, 또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는 진짜 전문가인 의사분의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97% 이상의 높은 피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월경 시작하는 첫날, 늦어도 둘째 날 정도 시작을 해서 21날, 그러니까 21일을 복용을 하고 일주일의 휴약 기간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달력에 뭐 30일인 날이 있고 30일인 날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3주를 복용을 하고 일주를 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생리가 안 끝나서 7일을 쉬었는데 그 뒤에 계속 안 먹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하는데요. 이거는 호르몬의 농도를 내가 갖고 있는 레벨과 더불어서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7일의 휴약 기간이 끝나도 아직 월경을 조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약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먹으면서부터 체내 흡수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 중에 관계를 가지신 것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르몬 농도가 충분히 변화가 있은 후에 보다 효과적인 피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그러니까 5월 1일 날 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5월 8일 이후에 관계를 갖는 게 보다 안정적일 것 같고요. 만약 그 전에 관계를 가졌다면 중간에 사후 피임약 복용에 관해서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임약을 먹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4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효과가 떨어지고 농도가 체내에서 배설되고 일정 농도가 없기 때문에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늦어도 4주가 지나면 원래 자기 호르몬 레벨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입력이 다 복원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뭐 나이가 어린데 성관계가 있어서 피임약이 아니고도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목적과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낙태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피해 이것은 피임약의 어떤 부작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콘돔도 실패율이 통계상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피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책임이 아니고 피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강한 인생 설계상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의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항상 동시에 준비를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구 피임약 복용 시의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최근에 복용을 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거두는 이 경구 피임약은요, 그 효과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거는 당연한 그런 이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난관의 운동. 이게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이제 난관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궁적으로 수정란이 이동을 해야 될 텐데 난관 운동 자체도 또 아예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궁 경관의 점액을 갖다가 이렇게 더 끈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안에서 정자들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차단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난자도 배출을 안 하지만 혹시 이제 정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정자가 이 자궁 경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점액질 농도를 갖다 높이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이게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하면 자궁벽에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착상하기 어렵도록 자궁벽을 갖다가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피임을 다양한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근에는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경구 피임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설명이 잠깐 있었지만 이 경구 피임약이라는 것은 이제 복용을 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거두는 거는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밸런스를 갖다 조절을 그럼으로써 이제 피임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자의 배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억제하게 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 월경통이라든가 또는 월경가다, 즉 생리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 사실은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도 효과를 갖다 보기 위해서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했거든요. 또 빈혈을 예방한다라든가 자궁의 임신을 감소한다라든가 골반염 감소, 난소낭정 감소, 뭐 유방종양 감소라든가 자궁 내막염 감소, 그리고 난소암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도 더 있어요.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잖아요, 또. 그쵸? 이제 남성에 비해서는 덜 나지만. 그런데 이 호르몬 조절을 함으로써 여드름 치료하는, 여드름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또 다른 효과로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 그리고 대장암, 최근에는 이제 대장암을 갖다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궁 근종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감소 효과도 있어요. 또 불규칙한 그런 이제 그 출혈, 생리기간 중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요. 자궁 내막증이라든가 갱년기 증세를 갖다 치료하는 그런 효과들도 최근에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제 경구 피임약의 이점들이 있다는 점 그 설명을 하고요. 또 경구 피임약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배란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피임약을 먹는데 왜 여자만 먹느냐? 남자는 그런 거 없느냐?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정자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난자와의 수정을 차단하는 남성 피임약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울버햄프턴 대학과 포르투갈 아베이루 대학 공동 연구팀은 정자 속으로 숨어 들어가 정자 꼬리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자의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단백질을 찾은 뒤 정자를 뚫고 들어가 이 단백질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맞춤형 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성관계 몇 시간 전 또는 몇 분 전에만 투여해도 정자의 움직임이 멎어서 난자를 향해 헤엄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앞으로 2-3년 안에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거쳐 2021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남성용 먹는 피임약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이외에 이제 또 이제 난자와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요 이런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제 정자가 난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제 차단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난자와 관련된 것 중에서는 호르몬 조절로 이제 배란을 억제하는 것 이외에 피하 이식 호르몬 피임제라고 해서 이 피하 쪽에 피하 쪽에다가 삽입을 해서 그래서 아주 서서히 호르몬이 이렇게 배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란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황체 호르몬 레보노게스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소량 계속 분비를 함으로써 배란을 억제하는 이제 이러한 그 방법이 있고요. 또 경질 피임 링이에요. 예, 누바링 장치라고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체내 장치를 갖다가 이제 함으로써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황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소량 분비해서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피임 패치, 우리 파스를 붙이듯이 패치를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서서히 이제 스며들어서 그래서 호르몬 작용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로 피하 지방 쪽에다가 이렇게 그 삽입을 해서 하는 임플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보통 이제 그 겨드랑이 옆쪽에 여기 이제 살 쪽에다가 주사처럼 된 거 호치키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된 걸로 탁 찌르면은 거기에 이제 살갗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제 호르몬 피임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임 패치 이런 것이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누바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질 안쪽에 자궁 입구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호르몬
약 성분이 서서히 이제 배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용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영구적인 차단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이 난자를 갖다가 이제 배란을 하게 되는, 그렇죠? 난자를 갖다 배출하는 건 난소에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난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탁 이제 배란이 되면은 그 나팔관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예 이렇게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가 배출이 되지 않도록 그 이동 경로를 갖다 딱 자르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그 이동 경로를 우리가 난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아까 정관 수술하는 것처럼 난관을 갖다가 딱 잘라서 묶어 놓는 거예요. 난관 결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영구적이에요. 근데 뭐 100%라는 건 세상에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런 피임 효과를 갖다가 이제 거둘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차단하는 방법은 거의 영구적이지만 이제 반영구적인 것도 또 있어요. 반영구적인 거는 이제 수정을 하거나 또는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착상이 곤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반영구적, 한시적으로 이제 쓰는 것들인데요. 레보노게스트렐 분비를 하는 그런 자궁 내 장치. 요거는 이제 호르몬 조절 장치를 아예 이제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장치 자체를 아예 이제 하는 거죠. 배란 억제라고 자궁 내막 성장 감소를 갖다 시켜서 착상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장치고요. 자궁 내 정자 운동도 동시에 이제 억제를 시킬 수가 있고, 자궁경관 점액의 점도 증가를 갖다가 통해서 정제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피임 약하고도 유사한 그런 이제 방법인데, 바로 요것들은 아예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자궁 안쪽에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궁 안쪽에다가 이렇게 질을 갖다 통과해서 자궁경관을 지나가서 자궁 안쪽에 아예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호르몬 제제들이 서서히 이제 스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또 정자가 예를 들어서 사정에 의해서 질 안쪽으로 이제 주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궁 안쪽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저 난관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안쪽으로 난소래 이제 난자와 만날 수 없도록도 아예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궁벽을 두텁게 얇게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정제 운동을 감소시킨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T자형 모양의 그런 이제 장치를 갖다가 자궁 내에다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거죠, 그렇죠?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저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저 약효가 떨어지면 그럼 또 다시 이제 갈아 끼우고 이제 그래야 되는 이제 장치가 있고요. 착상을 갖다 아예 이제 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제 반영구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걸로요, 이제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T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자궁 내에다가 아예 안쪽에서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자궁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저 나팔관에 이제 저 난관을 통해 가지고 저게 빠져나와서 자궁에 착상이 돼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자가 안으로도 못 들어가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자궁 내 장치라고 하는 이제 구리루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응급피임법이라고 하는 건데, 응급피임법은 뭐냐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남성도 피임을 못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피임을 갖다 이제 남성이 이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콘돔을 갖다 준비를 안 했다라든가, 또 여성의 경우에도 피임약을 갖다가 이제 먹지 않았다라든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응급적으로 이제 피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응급피임법. 또 이때 복용하는 것을 응급피임약 또는 사후피임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수일 내, 길어도
그래도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그때 복용을 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응급피임법이에요. 이게 이제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찬가지 아까처럼 장치를 갖다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응급피임법으로 제안한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선택적인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를 갖다 조절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그 약이에요. 약을 갖다 이제 복용하는 방법이고요. 프로제스테론 제제라고 해서 요거는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을 갖다가 한 건데요. 요거는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피임약 있잖아요. 경구 피임약. 이거에 한 10배 정도의 농도를 갖다가 호르몬 농도를 갖다 갖추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관계 한 후에 3일까지는 이제 가능한데 성관계 한 후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임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또 프로게스틴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결합형 제제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구리 형태의 자궁 내 피임 장치 요거를 갖다가 자궁 내에다 삽입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궁에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 피임 방법이고요. 특히 저렇게 첫 번째 보시는 얘는 이제 복용하는 약이 있고요. 그래서 자궁 내 착상이 안 되도록 이제 막는 방법이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구리 형태의 자궁 내 장치예요. 그래서 착상을 할 수 없도록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자궁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는 방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응급피임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이제 복용하는 저런 이제 약의 경우에는 레보노게스트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면 95%,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면 85%, 72시간 즉 한 3일 정도가 지나면요 58%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약들로는 레보노게스트렐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일 정도까지는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렇게 세 가지 정도가 국내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플랜비니, 노레보라든가, 저거는 이제 수입한 거고, 요거는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보통 한 3일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엘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5일 정도까지 유효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외에 우리가 기타 피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기초체온 측정법이라든가 또는 점액관찰법, 질에 분비되는 이제 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알 수 있는 방법, 또 생리주기법, 그렇죠? 배란이 되는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정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피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뢰사정법이라고 해서 성관계 시에 사정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성기를 갖다 빼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사정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피임법이라고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얘기 같이 한번 피임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피임 종류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생리주기법이라고 해서 생리주기로 가임기 계산해서 안전할 때 하는 방법이라, 그리고 질외 사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다가 이제 밖으로 빼서 밖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은 피임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피임이 아닌 거예요? 네, 아예? 이거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고 속하지도 않는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성교육 책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그 두 가지는 피임 방법이 아니라고 빼고 있어요. 네. 아예 빼는 거예요? 네, 질외 사정은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거예요? 거의 실패율이 거의 뭐 30, 40% 정도 되죠.
아 진짜요? 제대로 해. 그리고요 그 사정을 할 때요 사정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정하는 그 중간에 쿡백도 나오고 쿡백이란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쿡백 들어봤잖아요. 쿡백이 뭐냐면 배우죠. 여러 가지 소변이 나올 때 남자들 요도 그 요도에 나오는 소변하고 저녁에 나오는 통로가 똑같잖아요. 예.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처음에 이제 발기가 되면 네. 하얀 약간 좀 묽은 약간 맑은 액체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소변을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그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도 이제 그게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정만 할 때만 나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는 중에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 100%의 피임률은 세상에 없어요. 이 지혜사정은 굉장히 또 낮잖아요. 예. 그걸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근데 이걸 피임법이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생각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겠네요. 특히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저 채팅방에서 네. 그 지뢰사정으로 실패율 0% 도전하고 있다고 농담으로 얘기하시는데 진짜 지뢰사정을 해가지고 진짜 한 몇백 번 했는데 임신이 안 됐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전자 검사를 하셔야 돼요. 무정자증 이런 건가요? 네. 아 진짜.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0%에 도전할 게 아니에요.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선에 대해서 여러분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지뢰사정이나 그런 피임법이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많이 청소년들이 상담이 오냐면 임신됐다고. 살려달라고. 또 제가 건드렸는데 마이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타요.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그 되게 건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의 정자가 들어가도 임신이 잘 돼요 또. 정자들이 워낙 건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갔을 때 뭐 30대, 40대가 들어가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것도. 그래요? 네. 보통 반 이상은 질에서 다 죽는 거거든요. 사정하면 몸속에 사정을 해도. 끝까지 네. 가는 거는 네. 정말 극소수. 참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또 얘기하지만 자기가 뭐 잘한다, 뭐 잘 할 것이다 하는데 참 그걸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렇게 나중에 해서 실수해버리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생리주기법, 지뢰사정 이런 거는 피임으로 지금 이제 분류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 점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피임법의 성공률입니다. 페미돔 80%가 채 안 되죠, 그렇죠? 콘돔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 이상의 실패율이에요. 85%밖에 안 돼요. 자, 지뢰사정 30% 이상의 실패율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피임법으로 아예 이거는 이제 빼고 있습니다. 자, 불임수술이라든가 먹는 피임약, 자궁내 장치가 거의 100% 가까운 이런 정도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살정제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피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남녀 관계에서는 성생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은 굉장히 성관계 연령도 자꾸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제대로 된 피임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피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한 제일 기본이다 생각하면 돼요. 피임 방법을 일단 크게 그 영구 피임하고 조절하는 피임으로 볼 수 있고, 영구 피임은 뭐 남자가 하는 건 정관 수술이고 여자가 하는 건 난관 수술인데 요즘 이제 보통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조절하는 피임이에요. 첫 번째로 그 젊은 여성들 한 20, 30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먹는 피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뭔가를 하는 거, 팔에 삽입하는 임플란올이라는 피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루프, 이제 구리 루프죠. 또 하나는 똑같은 자궁내 장치지만 호르몬을 이용하는 미레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똑같은 미레나랑 같은 기전인데 미레나보다 좀 더 호르몬 함량을 낮추고 그 미혼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궁내 장치를 받을 수 있는 제이디스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또 하나 이제 피임 방법으로 복부 내 이제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피임의 경향을 보면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루프도 기계적인, 그러니까 구리 같은 이제 이물질을 처리해서 피임을 했는데 요즘은 그 미레나든 제이디스든 인프라논이든 사야나든 다 먹는 피임약까지도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이죠. 피임약은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는 배란이 억제되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해서 혹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착상에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자궁 경부가 배란이 되면 점액이 변해서 정자가 통과가 쉽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면 자궁 경부 점액 상태가 끈적끈적해져서 자궁 경부를 정자가 잘 통과 못하도록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요새 피임법들은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들이에요. 그 방법의 장점은 일단은 피임 효과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잘만 이용하면 99% 이상이거든요. 피임률이. 생리양도 줄거나 생리통도 없어지거나 일부에서는 생리도 아예 이제 양이 줄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무월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폐경이 돼서 무월경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난소 기능은 잘 유지되고 몸 안의 호르몬은 잘 유지되는데 생리만 안 한다면 요새같이 활동량이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수영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단지 불편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부정출혈이나 생리가 양이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뭐 짧게는 뭐 보름 아니면 길게는 한두 달, 3개월씩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면 굉장히 귀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환자분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그걸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생제는 미리 쓰기 전에 부작용이 날지 말지 이제 뭐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데 이런 자궁 내 장치나 이런 것들, 팔에 하는 것들은 테스트해 보는 방법은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가장 좋은 피임법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피임도 예전하고 달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면 수유도 물론 알아서 잘 수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유도 배우잖아요. 피임도 이렇게 피임 상담하고 배우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여성들 경우에 아까 말한 뭐 여드름도 있고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고 생리 전에 예민해지고 생리통도 있고 이게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피임약이 초이스예요. 상담하고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하는 게 초이스고 그렇지 않고 난 그런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친구 때만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꼭 처방 피임약이 아니어도 약국에서 일단은 사 먹는 걸로 해서 일단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이제 시도해봐도 되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꾸준한 연인 관계인데 피임이 길어지거나 할 때는 피임약 외에도 인프라논이나 팔에 하는 인프라논이나 제이디스 같은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디스는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쓰라고, 그러니까 분만 경험이나 뭐 자궁을 전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여성들한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호르몬 함량도 떨어뜨리고 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산부인과에 와서 시술은 받지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먹는 피임약에 위도 약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하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니글거리고 뭐 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장치 몸에 뭐 하는 것도 절대 꼭 뭐 나쁘지 않아요. 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정말 마음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상담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일단은 예전에 아까 말했듯이 피임약의 호르몬 함량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유방암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런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호르몬의 함량 자체가
유방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태가 아니고 결론적인 거는 유방암에 대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 외려 건강에 영향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외려 적다는 데이터도 일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방에 대한 영향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때 혈전 색전증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한 4사이클 정도만 지나가면 그런 위험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임약을 외려 이게 나는 피임약의 나쁜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먹었다 끊었다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또 그런 혈전증의 위험도가 임신 때 혈전증이 생기는 영향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피임약의 효과는 피임약을 끊으면서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여성들의 나이, 그리고 성관계 횟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다고 가임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한 뒤에 그리고 피임약을 안 복용하지 않은 여성과의 이제 임신율도 다 데이터 있는데 보면 똑같아요. 피임약이 요즘은 굉장히 호르몬 함량이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먹어서 아까 말했듯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92%, 99%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임신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중간에 피임약을 복용해서 임신인 줄 모르고 먹다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피임약이 기형을 유발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하고서 본인이 그냥 충분히 납득을 하고 유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기형 유발률은 그런 약이 전혀 없이 또 기형 유발률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형 유발 그것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임약으로 인한 기형 유발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피임이라는 거는 남녀가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피임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더블 더치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콘돔 쓰고 여자들은 피임약을 쓰는 문화가 이미 다 정착돼 있는데 우리는 이 제대로 된 피임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보면 여성들이 자기가 한테 가장 중요한 피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한테 맡기는 거 그리고 콘돔 쓰겠거니 아니면 뭐 지레사정했다 그러면 다 잘했거니 그렇게 이제 믿는 경우가 많은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임은 여성들이 정말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주도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든 여성들이 명심하고 건강한 피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기본이라는 걸 명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